네, 이제 관심은 북한의 다음 행보, 즉 7차 핵실험을 할지 여부입니다. 홍지용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핵실험을 한다면 언제쯤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까? 네, 가장 유력한 시기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7일 사이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국정원도 이렇게 언급한 바 있는데요. 잠깐 일정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는 16일부터 일주일 동안 중국의 공산당 당대회가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산당 당대회, 우리로 치면 대선입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연임이 확실시되는 중국의 대선인데 이때까지는 도발을 멈출 거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잔칫날에 재를 부리기 쉽지 않다는 거죠. 다음 달 8일에는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미국의 주목을 확 끌려면 그 선거 전에 핵실험을 해야 해서 이번 달 말이 유력하다는 분석입니다. 네, 저 2주 사이에 핵실험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데 북한이 어떤 노림수가 있든지 국제사회에서는 글쎄요, 좋게 볼 수는 없잖아요. 네, 일단 북한과 한미의 입장차가 큽니다. 우리는 북한이 지난 3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핵 개발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유예하겠다던 북한이 그 4년 전 선언을 스스로 파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북한은 한미일 연합훈련을 다시 실시하는 것이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자신들이 먼저 도발한 게 아니라 한미 훈련에 대한 방어적 성격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당분간 논의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5년 전에 6차 핵실험 위기가 최고조일 때 당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화형과 분노에 직면할 거다. 그때보다 지금 상황이 더 위험한 겁니까?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당시에는 트럼프 대통령 공개석상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로켓맨이라고 비난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한마디로 바이든 정부가 적극적이지 않은 겁니다. 트럼프 시절에는 북한 문제가 미국의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북미 정상 간의 대화가 진행될 수 있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과의 공급망 분리 갈등 등으로 북한 문제까지는 쉽지 않다, 신경 쓰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 북한의 입장에서 미국의 눈길을 사로잡으려면 더 큰 도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테면 핵 개발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등이죠. 네, 윤석열 대통령은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다가올 핵실험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일단 대통령실은 강력한 한미 동맹을 이용해서 핵 확장을 억제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직까지 북한에 대해서 얼마든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다는 비핵화를 전제로 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고조되는 위협을 타개할 만한 뾰족한 방법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홍지용 기자, 잘 들었습니다.